서울의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의 신축이 귀한 건데 계속 이렇게 신축이 귀해지면 재건축을 어렵게 계속 풀 수 있겠냐.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건 사업성과 규제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분담금 5억의 시대다. 지금은 이제 뭐만 하면 분담금이 5억이랍니다. 그럼 5억을 내고 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인데 반포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거기는 부자 동네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쳐도 그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반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의 지역에는 분담금 5억이 되면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과 규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분담금 5억에 줄줄이 엎어지는 재건축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담금이 자꾸 올라가면 서울의 신축이 더 공급이 안 된다. 언제까지 공급이 안 될까요? 분담금이 충분히 줄어가지고 조합원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야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층 아파트의 시대가 왔어요. 뭔 소리냐? 중층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간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5층짜리를 많이 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5층짜리는 용적률이 낮고 해가지고 사업성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재건축이 됐는데 물론 뭐 시역 아파트도 몇 개 남은 게 있지만 대부분 잘 되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되고 나니까 예전에 중층 아파트들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층 아파트는 원래부터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면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니까 결국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 나올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올 건지 사업성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일반 분양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금융비용,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한 수입으로 비용들을 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충당을 못하면 충당을 못한 만큼을 n분의 1해서 분담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비용은 공사비나 금융비용 이런 건데 공사비나 금융비용은 전국이 똑같잖아요. 둘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분담금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 늘어난 것보다 더 수익이 늘어나야지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양 수입은 뭐냐면 분양 수입에다가 분양가를 곱한 게 분양 수입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분양 면적하고 분양가가 있는데 이 분양가를 서울시에서 인위적으로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분양가를 손대는 거는 시장에 놔둬야 되는 거야. 서울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재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분양 면적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 분양 면적을 올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면 되고 기부 체납을 덜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래 조합원의 주택을 밀고 조합원들한테 주고 남은 걸 일반 분양하는데 이 일반 분양 수입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진행이 잘 돼서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분양 수입은 분양 면적하고 분양 가격이다. 근데 이 분양 가격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이 분양 면적을 늘려주면 되는데 이 분양 면적을 늘려주는 게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오세훈의 용적률을 올려라.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 제가 예전에 상계주공 5단지가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올 초에 발표됐던 거고 이제 디테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도. 저는 솔직히 이번에 용적률 올려준다는 계획을 보고 되게 두근두근 했거든요. 오늘 준비하면서도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용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270% 80%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서 300%가 넘어가는 용적률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는 계획이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일단 오늘은 조금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세부 기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사업성 보전 계속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사업성이 없는 곳에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용적률을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대요. 이런 걸. 이 복잡한 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가격이 싼 데 있잖아요. 싼 데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용적률을 10%를 더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 면적이 10,000평이면 10% 일반 분양 더 할 수 있으니까 1,000평을 일반 분양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그 돈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만큼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 나온 자료 보면은 현행대로 하면 분양을 275%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성 보전 계수라는 걸 적용하면 285%를 할 수 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일반 분양이 10%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땅 면적 대비해서. 그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냐?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미미삼이 또 나왔더라고, 미미삼. 자, 미미삼을 용적률 10% 상향하면 분담금이 어떻게 될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당 미미삼이 4,500만 원에 분양할 때랑 4천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고 평당 공사비를 850 정도 잡았을 때 분양 매출이 160억, 130억이 늘어나는데 이걸 세대수로 나누면 4천만 원, 3,300만 원이 분담금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용적률을 10% 더 주면 세대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뉴홈이라는 게 나왔어요. 뉴홈. 뉴홈은 뭐냐면 뉴홈이라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만약에 지으면 추가로 40%를 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로 40%.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4,500에 분양하면 세대당 2억이 분담금이 줄어들고요. 4천만 원에 분양하면은 세대당 1억 6,600만 원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을 그냥 이게 퍼주는 겁니다. 퍼주는 거. 물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대략 1억 6천에서 2억이 세이버가 되는 겁니다. 뉴홈은 역세권 근처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역세권 아닌 데가 어딨어, 그죠? 서울시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특히 중층 중에서도 외곽에 비교적 가격이 낮은 곳에 재건축을 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거 보고 되게 두근두근 했는데, 에이, 그거 그래 봐야 그거 뭐 지금 노후 계획 도시도 안 되는데 그거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막 이런 말씀 하실 건데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가격은 오릅니다. 10년 뒤에 되면 10년 뒤에 되는 가격을 지금으로 할인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나중엔 되겠죠. 그거 언제 돼요? 안 됩니다. 막 언제 될 줄 알고 분당도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분당 사면 좋지. 반포 사면 좋지. 근데 누구나 분당을 사고 누구나 반포를 살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곽에 그냥 평범한 서울 평균 거래 가격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를 연끌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파트 하나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냐 못 이기냐의 문제예요. 왜 시장 수익률을 이겨야 돼요? 시장의 수익률보다 좋아야지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자산이 빨리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평범한 그냥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르는데 이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평범한 아파트가 많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살 거면 내 사정에 맞춰갖고 신축을 사면 되지만 신축이 안 되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는 재개발이 안 되면 살기가 되게 힘들지만 아파트는 인테리어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년 살고 세 주고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포, 대치동, 잠실 이런 데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에 또는 대도시에 정말 신축을 갖고 싶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된다. 조금 과장해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의 위성지도를 10초만 보면 서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신축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